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칸커런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칸커런시에서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스트럭처드 칸커런시와 언스트럭처드 칸커런시가 있습니다. 그 구조화된 동식성과 구조화되지 않은 동식성이 있는데요. 요 패러다임이 좀 안전합니다. 요거는 간략히 쓸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읽어보시면 조금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할 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동식성은 부모 자식 계층 관계 계층 구조를 이룬다. 상위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하위 작업이 완료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작업의 생명 주기와 클린업이 자동으로 관리된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코드 흐름이다. 구조화된 동식성은 어싱크 렛이나 with task group 키워드를 써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된 게 구조화된 동식성으로 자동적으로 스위프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동시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거고요. 이 비구조화된 동시성은 작업이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부모 작업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독 독립 실행이기 때문에 이 작업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직접 지어야 되고 유연하지만 또 많은 책임이 따른다. 태스크입니다. 태스크가 독립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고요. 태스크 디태치 이런 게 있습니다. 태스크를 생성해서 업로드하면 await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순서면이나 그 동시 접근이나 어, 메모리 공유에 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코드 중에 하나인데요. 포토 데이터가 있고 태스크를 생성해서 어떤 뉴 포터에 추가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await로 해서 여기서 추가가 되고요. 핸들에서 받았고 그럼 이 값을 가져올 때는 핸들.value에서 result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태스크는 비동기 작업을 생성하고 작업 핸들에 저장했고 await 핸들.value를 통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근데 이런 경우는 주변 코드와 같은 환경에서 실행된다는 거 구조화된 작업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태스크는 동시성 코드의 작은 단위이고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만 서로 간의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액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동시성 환경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고요. 클래스와 유사한 참조 타입이고 데이터 손상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태스크는 동시 실행의 단위이고 액터는 데이터 간의 작업 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터를 하나 선언했어요. 액터에 템퍼레이처 로거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파라미터와 초기 구문이 있습니다. 뭐큰 특별한 건 아니고 템퍼레이처 로거 액터에는 온도 측정 값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용도고요. 이 메저먼트 맥스와 같은 데이터는 동시 접근해서 보호가 됩니다. 프라이빗 셋 요거죠. 맥스 외부에서 읽을 수 있지만 수정은 외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이렇게 초기화 생성을 해서 인스턴스 만들고 어웨이트로 호출을 외부에서는 어웨이트 써가지고 호출을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액터는 구조체나 클래스처럼 생성되며 네 그렇죠. 클래스처럼 생성됐죠. 보호된 프로퍼티나 메시지 접근할 때는 await를 사용한다. 동시성, 안정성이 유지된다. private set을 활용하면 외부에서 읽기만 하고 내부에서 값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액터 로그를 하나 해놨고요.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익스텐션 에제인데 값을 하나 넣었습니다. 값을 하나 넣었고요. 일단 맥스 값 로그에서 맥스 값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는 25를 뒀는데 여기에서는 85가 화씨로 들어가게 되네요. 85. 그러면 프린트하고 await를 써서 외부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max
여기서 85 넣었기 때문에 85 맥스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추가 부가적인 메소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프로퍼티에서는 어웨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데이트를 하나 했어요. 매저먼트 하나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맥스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 내부에서는 맥스 쓸 때 어웨이트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쓸 때는 어웨이트 안 쓰면 에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액터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내부의 상태는 해당 액터에서만 접근 가능하게 보호된다. 이 보호 메커니즘을 액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코드만 액터에서 실행이 되고요. 다른 비동기 코드와 충돌 없이 액터 내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중단 가능 지점 어웨이트가 있는 코드에서 실행됩니다. 액터는 자신만의 데이터에 자신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 접근 없이 하나씩 처리됩니다. 액터를 분리해서 하나씩 처리해 준다는 말이고요. 익스텐션으로 또 다른 이제 예제인데요. 펑션 메소드를 추가했어요. 화씨가 들어오면 섭씨로 변환해주는 코드를 넣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웨이트가 없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한 번에 실행되고 변환 도중에 다른 작업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터 상태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고요. 코드에서 잠깐 보시면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액터기 때문에 어웨이트를 써서 실행을 시켜주고요. 첫 번째 항목 가져오면 29가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5 변환해가지고요. 29가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샌더블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성 도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태스크 또는 액터 내부의 코드와 상태의 하나의 동시성 이런 그 태스크나 액터 내부의 분수 프로퍼티를 하나의 동시성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각 도메인은 동시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전송 가능 타입이 있습니다. 샌더블 타입이 있는데 동시 도메인 간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타입, 갑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자료나 액터의 인자로 전달되거나 결과가 반응되는 갑 타입이어야 됩니다. 참조 타입은 동시적으로 접근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펑션에 addPhoto라는 비동기 함수를 만들어줬고요. 여기 데이터를 전달하는 요거는 샌더블 타입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샌더블 타입이라 하면 구조체, 열거체 등 불변값 타입이고 스트링, 인티저, 데이터 등 표준 타입이어야 되고 샌더블 타입이 안 되는 거는 클래스 인스턴스, 참조 타입이죠. 뮤터블, 커스텀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갑 타입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고요. 참조 타입은 공유의 위험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샌더블 하지 않는 타입을 작업 간에 공유하면 예기치 않은 동시성 충돌이 되거나 크래시를 유발할 수 있다. 전송 가능한 샌더블 타입은 동시성 도메인 간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타입을 의미합니다. 갑 타입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변경 가능한 클래스 인스턴스 샘플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요 컨커런시에서 요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은 가능한 타입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갑 타입이어야 되고 전송 가능한 타입으로 구성하려면 구조체나 열거형이 되어야 되고요. 상태 변경이 불가능하고 읽기 전용 속성만 있어도 됩니다. 렛으로 그런데 불명 구조체, 읽기 속성만 가진 클래스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외부에서 값을 바꿀 수 없으므로 안전하다. 접근이 순차적으로 보장된 클래스, 메인 액터로 지정된 클래스는 전송 가능한 타입입니다. 스위프트에서 샌더블이 되기 위해서는 갑 타입이거나 불변이거나 안전한 방식, 이게 이제 메인 액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 가능한 타입을 액터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레처 리딩은 모든 속성이 전송 가능한 타입으로 구성된 샌더블 구조체입니다. 값 하나 있네요. 매저먼트 값 구조체고요. 샌더블 타입이고 로거의 메서드에 어웨이트를 통해 전달했어요. 템퍼레처 리딩을 애드 리딩에 전달하고 추가했습니다. 템퍼레처 로거에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메저먼트 리딩도 하나 구조체를 만들고요. 전달했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암시적 샌더블 준수, 퍼블릭이나 유저블 from 인라인이 아니라면 안전한 구조체는 샌더블이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샌더블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available, unavailable 요 키워드를 쓰시면요, 컴파일 오류를 발생 샌더블 사용 금지입니다. 네, 요걸 쓰시면 샌더블로 갈 수 없어요. 내부용 값이 타입 전송이 가능한 속성을 가지면 샌더블이 자동으로 따르기 때문에 반대로 특정 타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다면 available, unavailable 요 키워드를 쓰셔서 언어테일을 쓰셔서 샌더블 준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커런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좀 문법 내용이 그냥 코딩만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서 예제 좀 스위프트 UI가 포함된 예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위프트의 동시성 컨커런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iOS 앱 개발에서 빠르고 반응성 높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빠르고 반응성 높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비동기 작업 처리를 하면 UI 반응이 끊김이 없이 진행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스위프트는 async await, 그다음에 task actor 등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했죠. 요 비동기 문법을 통해서 이러한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컨커런시, 동시성은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 패러럴리즘은 여러 작업이 실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멀티코어 CPU를 사용해서요. 스위프트의 컨커런시는 주로 논리적인 동시성을 이루며 어싱크, 태스크 등을 사용해서 메인 스레드, UI 업데이트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킹 없이 비동기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좀 요약해 볼 텐데요. 어싱크하고 어웨이트가 있습니다. 비동기 함수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호출해서 결과를 받을 때는 await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 패치 데이터라는 펑션이 async 비동기 펑션이고요. async 비동기 함수인데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이걸 호출해서 결과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면 이 두 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UI 업데이트나 프로그램이 끊김이 없이 동작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태스크입니다. 저희가 비동기 작업, 경량 스레드를 설정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액터에서 비동기 코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앞서 말한 패치 데이터, 비동기 작업을 호출하는데 마찬가지로 await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await는 이 태스크 안에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문법 설명할 때 태스크 없이도 많이 썼는데 스위프트 UI를 사용하면 스위프트 UI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안에 await를 넣어서 패치 데이터를 실행하죠. 이 예제를 좀 살펴보려고 좀 가져왔고요. 코드에 타입 슬립이 나오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일시 중단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나노 세컨드로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약 1초 대기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터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경쟁, 여러 곳에서 이 액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가져가려고 할 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해 주려고 액터라는 문법을 들여왔고요. 내부 상태의 접근은 똑같이 await 키워드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액터, 카운터 액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에 인크리먼트, 겟 밸류 등을 여러 곳에서 호출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뉴스 데이터를 비동기로 가져오는 예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UI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동기로 뉴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뉴스는 어싱크로 만들었고요.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시간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사 1, 2, 3개를 어떤 시간이 1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져오는 거죠. 이걸 비동기로 하지 않으면 이 1초 동안 프로그램이 멈춰 있게 되는데 지금 어싱크로 비동기화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없고요. 보시면 이 메인 액터는 UI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퍼블리시 이 변수 두 개가 있고요. 로드 뉴스에서 실제 네트워킹 연결돼서 뉴스를 가져오는 동안은 true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태스크 스레드를 만들어서 패치 뉴스를 가져오죠. 가져오고 다 가져오면 로딩은 끝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패치 뉴스는 어싱크 함수이므로 await에서 호출하게 되고요. 이 await 호출 때문에 이 전체는 UI 메인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await을 쓰기 위해서 태스크를 썼고요. 스위프트 UI에서는 await를 쓸 수 있는 거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스크가 필요합니다 라고 써있죠. 패치 뉴스는 어싱크로 비동기 함수 await 호출 가능하고요. 태스크 안에서 비동기 컨텍스트를 새로 생성해서 await를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보여지는 뷰에서 보면 여러분 아직 스위프트 UI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뷰 모델이 로딩이 되면 프로그레스 바가 나옵니다. 로딩 중이라고 이게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표시가 되고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동기 함수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패치 뉴스가 실행이 됩니다. 패치 뉴스가 실행이 되고 그 동안에도 로딩이 true가 되니까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고요. 로딩이 false가 되면 아티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지금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고 스위프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뷰에다가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스위프트 안 배우셨으니까 설명을 이제 넘어갈게요. 저희 그 문법적인 코드만 보면 패치 뉴스에서 1초 동안 기사 3개를 가져옵니다. 그럼 1초 동안 멈춰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오는 동안은 true라고 설정해서 가져오는 동안 true라고 설정하고 태스크에다가 패치 뉴스를 넣어서 비동기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끝나면 false로 실행이 되고요. 패치 뉴스에서 로딩이 네트워킹이 시작이 되면 로딩 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이제 끝나면 기사를 가져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로딩 뉴스 이 뉴 모델의 로딩 뉴스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패치 뉴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패치 데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패치 데이터가 실행되고 네트워킹 중이니까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고요. 끊김없이 돌아가다가 1초 뒤에 뉴스 3개가 나오는 거죠. 네, 요런 느낌입니다. 뉴스 블록이 하면 1초 동안 연결해서 기사 3개를 가져온다. 그동안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제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뉴스를 읽음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async await 함수하고 태스크를 통해서 비동기 2를 수행했죠. 근데 이번에는 액터하고 태스크를 엮어서 한번 써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액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리드 카운트라고 해서 어떤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액터를 만들었는데 이 읽기 횟수에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비동기 상태 컨테이너입니다. 이 액터는 비동기 상태의 컨테이너라는 거 내부적으로 직렬 실행됩니다. await를 쓰면 여러 곳에서 안정적으로 하나씩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increment get count는 외부에서 await를 써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경쟁 없이 값을 안정적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드 카운트 객체를 만들었고요. 마크 as 리드는
카운트 이 비동기 인스턴스에 일을 수행할 때 이 await를 써서 수행하면 경쟁 없이 막힘 없이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스레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메인 액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썼고요. 메인 액터로 지정되어 스위프트 UI 업데이트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뉴스 읽음 처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비동기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뉴스 읽음 처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 arc as read 함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를 만들고 await를 써서 똑같이 값을 가져오는데 값은 액터에서 가져온다. 액터도 비동기 컨텍스트다. sync, async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카운트 액터로 만들었고요. 액터로 만들었고 이 액터의 함수들은 비동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스위프트 UI 내에서 태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에서 비동기적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뉴스 읽음 처리 횟수를 비동적인 컨텍스트에서 하나씩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뉴스 읽은 처리가 시간이 걸려도 프로그램이 끊기지 않고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커런시 비동기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스위프트 UI 쓰면서 좀 자연스럽게 익힐 것 같고요. sync, async, 액터, 태스크 요 세 개 키워드 기억하시고 예제 프로그램을 코딩 해보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